고1 공통국어 천재교과서에 실려 있는 채만식의 미스터 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절정과 결말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말 처리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다가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며 으스대던 미스터 방 방산복은 무심코 뱉은 자신의 양친물이 에스소이의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턱을 가격당하게 됩니다. 미스터 방의 턱을 날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미완의 결말이지만 독자들은 순간의 실수로 산복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해학적으로 묘사해서 독자에게 쾌감을 주는 풍자의 효과도 있습니다. 에스소이가 미스터 방이 뱉은 물에 맞아서 미스터 방의 턱을 가격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순간의 실수로 미스터 방이 부와 권력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연한 기회에 얻은 부와 권세가 아주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해학적 묘사를 통해 쾌감을 불러일으켜서 풍자의 효과를 준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본문 살펴봅니다.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지금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천하게 살면서 별로 깨끗하게 생활하지 않던 방산복이 미스터 방이 된 후에 쇄도를 누리게 된 후 양치질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복이 양치하는 버릇이 지닌 기능은 세련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유별스럽게 유난스러운 방산복의 태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해학적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 그러면 2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라고 하였는데요.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침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베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에스소이가 현관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 극적인 순간인데요. 절묘한 일치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침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 그러면 여러 번 꺾여 흐르는 모양의 폭포를 말합니다. 100번이나 꺾였다는 건데 과장된 표현이고요. 내려 꽂혀 웃으면서 쳐드는 에스소위의 얼굴 정통애가 촤르르 유대불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기겁하다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랄 때이 기급하다라는 말 썼고요. 자식이라고 에스소이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 미스터 방은 백주사 앞에서는 약간 자기 과시도 있었고 허세도 있었잖아요. 근데 미군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서 삼복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라고 해서 삼복의 삶이 그 위선적인 삶이 허무하게 끝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겼더라고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말투. 절정과 결말 부분은 지금 방산복이 자신의 양친물을 뒤집어 쓴 에스소이에게 봉변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소단원 정리부터 하고 내용 개관하는데요. 이 글은 서사 갈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때 서사 갈래는 대표적으로 소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말하라고 한다면 서술자가 현실에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 혹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특성을 말하라면 인물, 사건 배경, 인물 배경, 사건 등의 구성 요소와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 방 작품 속에 드러나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등장인물 먼저 살펴보자면 주인공은 방산복이었고요. 그 외에 백주사와 S소위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방산복은 광복 전에는 신기류 장수로 아주 가난하고 미천한 인물로 드러나고 있고요. 광복 후에는 미군 장교의 통역관이 되어서 약간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백주사는 광복 전에는 친일파 지주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광복이 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인물입니다. 방산복이나 백주사나 기회주의적 인물은 마찬가지 공통점이고요. 우리가 기회주의자로 알고 있는 인물 누가 또 있었을까요? 껍빛단 리에서 이인국 박사도 많이 거론했었죠. 그리고 S소위는 미군 장교로 방산복을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인물입니다. 사건은 광복 직후 외세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누리는 방산복과 몰락한 백주사가 만나서 회포 이야기를 하다가 방산복이 자신을 찾아온 S소위에게 양친물을 뱉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광복 직후 미 군정 시대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하였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당대 세태를 드러내는 세태 소설이자 당대 상황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입니다. 성격은 소설은 허구적이다라고 하였지만 상당히 그때 당시의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고요. 비속어를 통해서도 이제 현실감이나 현장감도 불어넣고 풍자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 해학적이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배경은 광복 직후의 서울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발단 부분에서 소개했었고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주제는 이제 서로 다르게 표현해도 똑같은 말인데요. 광복 직후에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한다라고 해도 되고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권력에 외세에 기대어 출세하는 세태를 비판한다라는 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고요. 해학적 문체를 통해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판소리, 사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